자, 여러분,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 정말 마지막 세대인데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낀 세대죠. 바로 이들을 마처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이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현상을 실패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죠. 아니,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대거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네, 이 현상의 중심에 있는 맞춤 세대. 이분들이 정확히 누구냐면요. 위로는 부모님을 정말 충실히 모셨지만 아래로는 정작 자신들은 자녀에게 기댈 수가 없는 바로 그 첫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1년 딱 그 한 해에만 50대 이상 인구 중에서 무려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새로 땄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 그럼 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들은 사실 꽤 명확해 보입니다.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뒷바라지 해줘야 하고요. 솔직히 노후 자금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 이런 욕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걸 꽤 긍정적인 사회 현상으로 봐요.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당사자분들에게는 활기찬 노후를 선물하니까요.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일종의 윈윈이다, 이렇게들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통념을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실패한 자들이다. 와,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실패라고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세대한테 실패했다니? 이거 너무 가혹한 말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생각보다 아주 독특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관점의 핵심은요, 그분들의 노동윤리나 성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그들이 받은 교육의 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식의 질량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올린 지식의 총량이 그 사람의 인생 경로 자체를 결정한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주장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세대별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을 한번 보세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30% 수준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 다음 X세대는 어때요? 70%로 훌쩍 뛰고 요즘 디지털 세대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식의 질량의 엄청난 차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철학에서는요, 이 지식의 질량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계, 일종의 임계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30% 미만, 이 정도는 그냥 내 가정, 내 사적인 삶을 꾸리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50% 정도에 머물면 사회에서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 돌아올 위험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70%를 넘어서야 비로소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존재, 여기서 말하는 공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숫자 70%입니다. 70%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의 지식 질량이 이 70%를 넘지 못하면요, 사회에서 진짜 의미의 독립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원래 있던 그 둥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마초 세대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 철학은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그리고 철학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즉 앞에서 말한 공인이 되어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한쪽은 30% 정도의 지식으로 내 가족, 내 주변에 집중하며 사는 사적인 간의 길. 다른 한쪽은 70%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인의 길. 이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공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 나아가서 더 큰 인물이 되고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마처 세대에게는 그럼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관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희망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현상을 재공부의 길, 즉 두 번째 기회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신호라는 거예요. 아, 내 지식의 질량이 아직 70%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걸 채우기 위해 다시 공부해야겠다. 바로 진짜 졸업을 하기 위한 재공부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바로 이 표가 이 관점의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필요에 의해 다시 일하는 것. 이건 문제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게 지식의 질량을 높일 재공부의 기회로 바뀝니다. 개인적인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예전 졸업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지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처 세대의 귀환, 이것은 정말 실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졸업시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